2018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분양권 양도세 강화, 신총부채 상환 비율 적용,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등 골자가 큰 정책이 시행됐죠. 다소 팍팍하게 느껴지는 정책들, 2018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면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쏟아지는 규제 체계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작년에 비하면 가라앉는 장세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수요자의 심리들은 조금씩 이제는 얼어갈 수 있고 2017년 같은 화랑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지난해 초저금리 기조와 아파트 시장 규제가 맞물리면서 자금은 주택 대신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렸는데요. 상업 부동산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을 정도. 하지만 지난해 공급 과잉과 올해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금리와 비교율을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부동산 재테크에 전념할 것이라는 한 분을 만났는데요. 부동산 투자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신주호 씨. 네, 저한테는 돈 벌어주는 집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주호 씨는 쌍둥이 자녀가 태어난 8년 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투자 자본이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도할 수 있는 부동산을 위주로 많이 거래를 했고요.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대한의 가치를 증대시켜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로 전업을 한 주호 씨.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예상되는 올해도 수익을 자신하는 이유. 바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했기 때문입니다. 주호 씨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집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이 집도 재테크로 쏠쏠한 수익을 보고 있다니 어찌된 일일까요? 관광객이 많은 동네인 만큼 다시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층 다 임대료를 환산시켜야 되거든요. 빼고 하면 약 한 2천 정도 수익이 납니다. 또한 번화가의 새 건물 대신 오래된 단독주택에도 눈을 돌렸는데요. 단독주택 선호 추세에 상대적으로 투자금도 작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이 한창인 이곳도 30년 된 주택인데요. 노후된 주택은 수도 배관 사업이나 주차장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노후주택이니까 일단 싸게 매수를 해서 8년간 부동산 투자로 현재 주택과 상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주호 씨. 부동산 정책이 달라져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자를 낼 예정이고요.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서 옥석을 가려서 매수할 것은 매수하고 보유할 것은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주호 씨뿐만이 아닙니다. 4월 양도세 중과세, 하반기엔 보유세 개편이 예고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여기에 2015년 분양 호황기 때 물량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올해. 과연 내 집 장만의 기회일까?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6명 중 2명은 조금 더 기다려라. 6월달 지방선거까지는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정책적 혼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하고 6명 중 4명은 올해가 내 집 장만 적기라고 답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분양시장을 노려볼 만합니다. 상반기 4월까지 나오는 매물들이 저가로 나오거나 급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의 속출을 계산하면 오히려 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이 기회에 원하는 향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셔서 한 집을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지난해 주식시장은 어느 해보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5월 코스피 지수가 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북한의 도발에 잠시 주춤했던 때도 있었지만 지난 11월 2,557포인트, 코스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주식,
과연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새해 첫 주 주식시장은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매거진 M이 만난 전문가들 역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지난해 첫 2,500 돌파에 이어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우세합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그만큼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변수로 떠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장이 열려 있고 단돈 1,000원으로도 가능한 투자. 바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불리는 시장입니다. 최근 큰 화제로 떠오른 게 하나 있죠.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예치금 규모는 2조 원.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64배나 폭증했습니다. 그야말로 암호화폐 전성시대죠. 작년 연말 개미들의 매도폭이 유독 큰 것도 자금이 가상화폐 투자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국내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은 약 10조 원. 이미 코스닥을 넘어섰다는 분석 속에 과열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그렇게 광고를 해왔는데 실상은 탈탈 털리고 개인정보 관리도 그냥 허술하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상화폐 종목은 100여 개. 그러나 시장의 수요 거의 전부가 투기인 만큼 등락이 극심 그 자체. 새 규제책도 거의 매일 쏟아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는 언제든 제로로 돌아갈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의미로 제로섬 자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조금 지양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올해 유망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먼저 해외 종목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5명 중 4명이 개발도상국 투자를 꼽았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이른바 원자재 관련돼 있는 신흥공업국들 투자들이 유망해 보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엔 최근 정부가 육성 의지를 밝힌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 자율주행차 등 5개 종목을 주목할 것을 권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랑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특히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문제는 지난해 증시 호황에도 개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뒤를 쫓아가기 바쁜 장세가 여전했다는 점입니다. 개미도 외국인 못지않게 수익을 올릴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비결을 찾아봤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 이 남성이 비결을 알려줄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50대. 꿈을 찾아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던 것도 주식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바이오 쪽인데요. 이제 여기서 320%를 냈습니다, 제가. 조현 씨의 비결 첫 번째, 빅테크는 절대 사절. 개미들은 단타 투자 성향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출 받은 만큼 자기 돈이 적으니까 레버리지 운용 수익을 좀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아니면 불안해요. 남의 돈은 피하고 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이게 이제 자산 개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외국인은 벌고 개미들은 손해본다는 공식을 벗어나려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그 주식이라는 게 3가지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 3가지 흐름으로 어느 주식이든 갑니다. 그 3가지 패턴 중에서 기간 조정에서 거의 일반 투자가들은 넉아웃이 됩니다.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 조현 씨가 지키는 원칙, 바로 수익률 20%, 손실률 5%가 자신만의 매도 기준점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투자 종목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주식은 그 묵은지처럼 푹 담아놔야 됩니다. 그런 주식은 매일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런 패턴이 그 일반 투자가님들한테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테크의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멀리 보는 투자가 성공의 지름길임엔 분명합니다.